네. 동작구 보라매 현대아파트 하고요. 네.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네. 두 곳의 향후 전망과 네. 근데 또 그 종부세 부담으로 만약에 좀 팔아야 한다면 네. 둘 중 어느 걸 매도해야 할지 그럼 그 매도 시기는 어떻게 될지 그러면 궁금합니다. 각각 언제 매수했는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보라매 아파트는요? 현대아파트는 16년 1월에 했고요. 16년 1월이요. 네. 그리고 다가구 네, 주택은요? 다가구 주택은 제가 네. 18년 12월에 네. 땅을 사서 네. 신축 판매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그 준공이 된 게 19년 7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들었고요. 바로 네.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가구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셨죠? 예,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 했어요.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왜 아, 아쉽냐면 네. 고려를 혹시 안 해보셨었나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네. 예. 이게 지금 남아있는 네. 다주택자들의 보유 수단 중에서 가장 네. 혜택이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건설임대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낸다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매입 임대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처럼 9호금 매수를 해서 새롭게 내가 지어서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건설임대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얘는 지금 매입 임대사업자에 없어진 세금 혜택을 다 아직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아쉬워요. 만약에 이걸 등록을 해 놓으셨다면 지금 보유세 부담 때문에 걱정할 일도 크게는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지나간 얘기니까 네네. 일단은 시청자님의 명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네. 물건들의. 네. 첫 번째 보라매 현대는 명의가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개별 명의, 단독 명의로 돼 있으시고 네네. 다가구는 어떻게 돼 있으실까요? 제 명의로. 아, 두 개 다 단독 명의로 되어- 명의세요? 네.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토지가 몇 평 정도 나올까요? 44평이요. 44평. 네. 새로 신축행위를 하셨다고 하니까 월세는 꽤나 나오겠네요? 예. 월세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 월세가 대충 한 근데 거기 이제 한 500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500 나가는 정도? 게 좀 많아요. 예. 뭐 이자라던가 이런 게 좀 나가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거 대충 봐가지고는 물건 내놓으면 팔릴 만한 가격대가 한 20억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제가 뭐 정확한 정보는 모르기 때문에 예, 대략적으로만 예.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얘가 실제로 공시가격 매겨져 있는 거는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토지 44평이라고 해봤자 뭐 네. 가격 수준으로 보면 뭐 12, 3억 정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두 개. 공시지가요? 그렇죠.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한 네. 6, 7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6, 7억 정도? 네. 예. 저 6, 7억 정도밖에 안 되면 지금 단독 네. 명의로 돼 있으신 보라매 현대가 평수가 아주 크지 않는 이상은 보유세가 네. 많이 나올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평수가 몇 보라매 현대도 평짜리인가요? 한 6억 좀 넘어요. 6억 정도? 평수는 네. 70평이요. 평수 70평짜리. 예, 그럼 이 근데 그 6억이라고 보라매 하는 현대 것도 아파트, 예. 네, 공시가격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럼 두 개 공시지가. 합치면 대충 한 연에 1,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만 보면. 예, 근데 네. 그 당장 올해는 그런데 계속 종부세가 오른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게 좀 예, 그리고 또 보라매 현대 아파트가 네. 주상복합이거든요.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면 어느 걸 정리해야 될지 궁금해요. 거주를 네. 보라매 현대에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정확한 그게 판단이 안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한번 네네. 알아보세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아보셨나요? 팔게 됐을 때 세금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실지? 그래서 그 네. 다가구 주택을 먼저 팔면은 괜찮은데 지금 잘 안 매수자가 많지 않아서 예, 네. 지금 상황이 팔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그럼 개별 물건으로만 한번 보면 보라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지적으로는 개선되는 여건이 상당히 많죠. 네, 그 앞에 경전철도 이제 입구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대형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대형 주상복합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가 2000년대 초반에 한창 뭐 타워팰리스니 목동의 하이페리온이니 이런 데들이 네. 그 동네에서 가장 고가 형태였을 때가 이런 물건들도 인기가 많았었던 때인데 지금의 유행은 또 이걸 벗어나 버렸죠. 지금은 네네. 한 500세대 이상 단지형으로 지어진 판상형이면서 평수로 따지면 20평대에서 30평대 나오고 4베이 형태로 지어진 신축 규모의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때예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 이거보다도 더 적은 사이즈가 오히려 가격 상승에서는 더 유리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뭐 리센치 같은 아파트에 있는 11평, 12평짜리 정말 작은 거 있죠. 네. 그런 물건들이 오히려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물건의 네. 형태로만 봐서는 앞으로 아주 매력적인 물건의 형태로 보이긴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5억 초과 가격이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팔아가지고 조금 셀링 포인트를 잡으려면 보증금을 꽤나 많이 끼고서 거기다가 입지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면서 작은 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은 한 20억 이상 받고 싶어요. 네. 한 22억 부르고 싶어. 그런데 네. 여기에서 보증금 얼마 정도 깨있죠? 한 9억? 마이너스 9억 해보세요. 이거 세금 이것저것 감안하면 거의 13에서 15억까지도 누군가가 현금 주고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 많지 않아요. 지금 서울에 은퇴하시는 분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5억 전후예요. 이것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자금을 턱하니 내놓으신 분들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저는 거주하는 집을 당장 팔아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려면 다가구 정리하시는 게 양도세가 조금 절약이 되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세입자들 임대 기간이 끝날 때마다 전세 형태로, 지금 전세 잘 나갈 거예요. 네. 전세에 대해서는 입지만 괜찮다면, 입지가 괜찮다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로 하나씩 전환을 해 나가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투입 금액을 많이 줄여주면 이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저는 봐요. 아, 네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